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2023년 7월 30일입니다. 오늘은 맥스 고양이와 함께하는 집에서 방송하는 날입니다. 오늘 집에서 방송하는 이유는 그냥 일단 그래서 맥스야, 맥스도 출연할 거지? 맥스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맥스 인사 한번 해. 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방금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캐리비안 베이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용인 에버랜드, 제가 호암미술관에 일주일에 2번씩 가곤 하던 그곳에 또 가게 되어서 그때 갔었던 산미당 막국수를 또 마침 잘 됐다 하고 먹고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뭐 저의 공연 이야기는 뭐 늘 비슷하죠. 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공연을 하고 왔다. 에버랜드에서 사람이 참 많았고, 저거 뭐지? 거기 공연할 때 앞에서 막 마이킹 MC 역할, 마이킹 막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그 분위기 띄워주시는 그 바람잡이 선생님들이 정말 두 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막 춤도 열심히 춰주시고 막 선물도 계속 뿌리고 막 점프 막 진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흥겨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뭐 다음에 언젠가 또 뵐 일이 있으면은 감사의 뭐 커피라도 한 잔 제가 사고. 맞아, 산미당 막국수 가가지고 생각났어요. 안 갖고 왔다. 뭐를? 하트 브레이커. 남은 들기름이랑 김이랑 이렇게 그릇에 남은 거 핥아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체면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상하게 핥아 먹을 수 있는 실용신안 특허 신제품 하트 브레이커 제가 개발한다고 그때 말했는데 아직 그 시제품조차 만들지 않아가지고 하트 브레이커를 가져가지 못해서 또 핥아 먹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던 그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까 오늘 저녁으로 저기 마포에 있는 곳에 음식점에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는 저희 집에서 굉장히 막 날씨가 쨍쨍 아주 요즘 구름이 아주 예쁘잖아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좀 덥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날씨가 참 좋아서 딱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한 여의도쯤 가니까 갑자기 막 미친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서울에서 제가 맞았던 비 중에 제일 진짜 강하게 오는 비여가지고 거의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거 진짜 세상이 이게 기후 위기구나. 이 인류가 막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습니다. 뭐 지구 온실 효과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북극이 녹습니다. 막 그래도 쫄? 막 이러면서 쫄? 너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쫄? 이러면서 계속 모른 척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게 진짜 기후 위기다. 그거를 느껴서 좀 약간 이 우리네 이 인류가 직면한 이런 그런 요즘 드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맥스야, 너 집에 있을 때 집에도 비가 갑자기 왔어? 몰라? 모르는 거 물어보면은 대답 안 하고 모르는 척해요. 못 들은 척. 조금 어려운 거 물어보거나 맥스한테 복잡한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못 들은 척해요. 근데 사실 한국말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가지고 맥스 밥 먹고 싶어? 봐봐 이런 거는 대답하잖아. 근데 너 밥 아까 9시 반에 먹어서 1시간 정도는 이따가 먹어야 토 안 해. 좀 이따가 줄게 알았지? 어. 맥스야 근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봐. 음, 좀 생각을 하고 말하네. 그래서 어 그래서 참 요즘 이제 살다 보면은 뭔가 예전보다 더 이상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날씨도 이상하고 세상도 하 이상한 것이 좀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사건 사고도 많이 보이고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은 다 분노 바이러스가 다 뭔가 퍼져 있는 것 같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죽이고 사기치고 황금 만능주의가 이렇게 팽배한 데다가 막 다들 편법으로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뭔가 살아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이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문제들이 더 그냥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인가 싶으면서도 좀 많이 사람들이 망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 코로나 3년 잃어버린 코로나 3년 때문에 여러 가지가 또 망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죠. 복구하는데 또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알게 모르게 복구하는데 시간과 비용과 사회 비용 사회 비용이라는 것이 이게 많이 듭니다. 진작에들 잘하지. 저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황을 아직도 계속 회복을 하는 중이고 재활이죠 재활. 저의 커리어 재활 그리고 뭐 이런저런 방송이 좀 끊기시나요? 집에서 진행하느라고 뭔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끊기시면은 다시 듣기로 잘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들으세요. 세상만 지금 망해가는 게 아니고 저의 유튜브 채널도 망해가는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기후 일단 기후가 제일 위기죠. 아무리 막 망해도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는데 지구가 망하면은 그냥 다 이제 끝장이 나지요. 이렇게 막 한 번에 다 같이 꽥 하고 죽는 게 아니더라도 조금씩 죽어가겠죠. 맥스야,
너가 방송할래? 할 말이 많아졌어? 맥스야, 나중에 너 한번 초대석 한번 해.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뭐 외계인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막 그 이제 뭐 증언도 나오고, 뭐 진짜 이게 세상이 참 요지경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이런 자잘한 사건 사고와 세상이 이 망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젠가 크게 한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하인리히의 법칙 있잖아요. 뭐 전조 증상인지 막 그런 것들이 뭐 몇 개가 모이면은 다음 큰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런 것처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뭐 모르겠어요. 왜 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해가지고 갑자기 망한 이야기로 빠지는데, 음,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번 주는 공연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별다른 일도 없었고 좀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내더랍니다. 우리는 다 결국 어쩔 수 없어요. 다 망하고 모두 한 줌의 그 역사 속으로, 역사도 사라지겠죠. 인류가 사라지면 역사가 다 무엇이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 공룡 짤 있잖아요. 너희도 멸종되지 않게 조심해. 그거 우리가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요일바 유튜브 한 번씩 재생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가 망할 순 없다. 난 망하면 안 돼. 참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또 이 큰 우주의, 자연과 우주의 섭리 앞에서 인간은 한 줌 백제 유물, 잃어버린 백제 유물 같은 것이겠죠. 망해라, 망해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연의 세상이 끝나려고 해를 들었는데요. 이 노래는 사실 꽤나 오래된 노래죠. 이미 수년 전에 세상이 끝나려고 한다는 것을 예언한 예언자 언스트라다무스, 망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방송도 망하려고 왜 이렇게 끊기지? 집이라는 환경에서 뭔가 뭐 잘못된 거 모양인데, 그래도 끊기지만 맥스 목소리 듣기 vs 안 끊기고 맥스 없이 하기. 어차피 다시 듣기는 끊기지 않을 테니까 오늘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맥스 지금 꼬리 닦느라 바빠요. 할 말은 아까 다 했나봐요.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었던 오늘, 다음 주 사연으로는요, 여러분들의 망한 이야기, 우리는 다 망하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의 망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 웃긴 거
웃긴 거 위주로 보내주세요. 그 숙연해지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한 이야기 괄호치고 웃긴 거 사연 보내실 곳은 다들 아시죠? veef.net veef.net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아까 전에 지금 사연 보내주셔도 읽어주시나요? 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방송 준비를 그래도 거의 방송 직전에 하긴 하지만 제가 볼 수 있을 때까지 보내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공부와 배움에 관한 사연 보내달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들 보내주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1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하, 저는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센세가 배우시고 계신 홍대 상상마당과 가까운 마포 평생학습관에서 말이지요. 수영하면 대부분 초등학교 때 살짝 배운 기억 정도이시겠지요? 저는 그 시절 물을 잔뜩 먹은 기억과 더불어 생존 수영을 모른다는 점 때문에 벼르다가 올해 초부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배우기 시작하였답니다. 그간 배운 후기는 수영을 성인 되고 나서 접하니 이렇게 매력적인 스포츠가 없더라고요. 일단 목욕탕 찬물에서 신나게 노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하실 스포츠입니다. 물 안에서 움직인다는 감각이 평소와는 딴판이라 신이 나고요. 기분도 좋고요. 수영복을 구매해서 입고 수영장을 간다는 거, 티켓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진입장벽만 넣으면 너무나 매력적인 스포츠랍니다. 구청이나 평생학습관 같은 곳을 가면 한 달에 거진 3, 4만 원이면 주 2, 3회로 강습받을 수 있는 데다가 장비값도 초기 수영 장비값만 드는 저렴한 스포츠이기도 하지요. 수영 영업합니다. 다들 수영하세요. 어프 하고 추천곡 차일디시 감비노의 3 텔레그래프 에비뉴 괄호치고 오클랜드 바이 로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스포츠 센터들 있잖아요. 구에서 하는 것들 그런 곳 경쟁률이 진짜 엄청나던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여기에 가까운 곳에 수영 클래스가 있네 해가지고 궁금해서 봤거든요. 근데 신청하는 날 새벽 6시에 오픈하자마자 그거 막 광클하고 그래야 겨우 막 되고 그러던데 그거 일단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뭔가 할 텐데 그 점이 제일 의욕을 꺾어버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 이번 달부터 수영을 할 거야 해가지고 딱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딱 그거 신청하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8시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마감 막 이러면은 아니면은 막 진짜로 뭐 서버가 터지든지 해가지고 광클했는데 실패하고 그러면 내가 무슨 운동이냐 이러고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또 1년을 보내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런 곳에 가면은 진짜 무림 고수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 막 수영 경력 막 뭐 할머니들 막 수영 경력 40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의 물개들 막 그런 구민회관 막 이런 데 계시고 배드민턴 그런 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 배우려 가면은 막 사람 아저씨들이 날아다닌다고 막 하면서 날아다녀고 뭐 그래서 그게 또 저기 있더만요. 클래스가 그러니까 저거 프리미어 리그 뭐 챔피언스 리그 1군, 2군 막 이런 것처럼 프로축구에서 그런 배드민턴 반에 가면은 선수급 뭐 A급, B급 해가지고
그게 진짜 잔인할 정도로 그게 나눠진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날아다니는 선생님들 막 초고수들 있고, 아무튼 그런 데서 진짜 배우면은 가격도 싸고, 특히 막 그 지역 주민들은 더 싸게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기회가 되면은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수영 저도 어릴 때 그 학교에서도 배우고 따로도 배우고 해서, 저는 저병은 뭔가 잘 안 돼가지고 항상 평영까지만 했다가 관두고 해서 했는데, 수영을 그래도 좀 할 줄 아는 편이지요. 근데 수영이 진짜로 좀 약간 넘사 좋은 운동인 것 같은 게, 육상 같은 거는 확실히 이 관절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고, 그런데 수영은 일단 관절, 뭐 무릎이라든지 그런 연골을 깎아먹는 것이 그 획기적으로 적은 운동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 진짜로 장점 일단 100점 먹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조금 곤란한 점은, 일단 저는 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고도 근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 배울 때 수영 안경에 그 도수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도수 넣은 안경을 꼭 쓰고 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안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샤워할 때나 이럴 때는 하나도 안 보여서, 약간 그런 샤워장으로 이동하는 길이라든지 그런 데서 곤란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그쵸, 거의 그 대부분 쓰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은 눈이 동그라미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불편해가지고 좀 하다가 막 진짜 엄청 정을 붙이고 오랫동안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 다시 이제 나이가 들고 운동을 안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기초 체력으로 계속 버텼거든요. 그 젊은이의 그 체력. 젊은이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피가 그 회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30대 정도가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회복이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만 되는 것이 되었고, 한 30대 중반 정도가 되니까 이제 점점 가만히 있어도 피가 그 독댐이 조금씩 까져가지고 피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로 가만히만 있어도 그 몸이 다 박살나고 죽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 그 집에 붙어 있는 헬스장에 가서 그냥 약간 맨손 체조죠. 맨손 체조. 자전거 좀 타고 그 무거운 것도 좀 들고 하는데,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 요즘 아파트들은 수영장도 있더만요. 수영장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의 라디오를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죠? 다들 건강하시고, 그 이제 젊은 여러분들은 뭔 맨날 다들 하는 얘기, 뭐 운동을 꼭 해야 된다, 뭐 누가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피가 가만히 있어도 독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도 하게 될 겁니다. 아, 늙기 싫다. 아, 늙기 싫다. 수영 배우는 사연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이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철진한 사연 혹은 편지입니다. 방송에 안 내보내는 쪽을 추천합니다. 방송 망치기 싫다면 말이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을 망치는 거는 제가 망치는 거고 어차피 망한 방송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사연들을 미리 예습했지만 그렇게 망하는 사연 아니에요. 그래서 철진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심즈도 문화유산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예 백제 스타일 편으로 꿈 깨는 라디오 내보내는 거 보고 사람들 관심 있건 없건 방송 터지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구나. 저야 좋지만 아무도 관심 없을 역사 스페셜 얘기하는 거 보고 이야 요일바 역시 월클이다 라며 덜컥 마지막 날인 23일 백제 세계유산 축전 셔틀버스를 예약했습니다. 그 중에 가능하면 관광 명소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익산으로 했어요. 그런데 후 피해가 막심해서 상황이 좋지 않더라고요. 2주 전부터 백제 역사문화지구 인스타 팔로우 했어요. 그런데 백마강 금강권역 물난리라고 공산성 물에 잠겨 부여도 잠겨 16일까지 행사 취소. 그래도 익산이니까 23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존버했는데 사람들은 버스 예약 취소하셔서 반강제로 논산 강경도 가는 코스에 합쳐졌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야간 관람이나 길목에서 공연하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시간표가 조정되어서 못 봤어요. 그래도 희망 갖고 매일같이 익산 날씨 확인했는데 한 19일 수요일쯤인가 이제 좀 날이 풀려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역시나 비 소식이 있어서 행사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때쯤 그냥 가지 말까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익산까지 가보나 해서 결국 일요일 비 쫄딱 맞고 출발했어요. 막상 가보니까 강경 근대 거리도 예뻤고 미륵사지는 오히려 비 때문에 고즈넉했고 최근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에 사리 장엄구들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공부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왕궁리 유적으로 이동해서 간단히 설명 듣고 왕궁리 유적 뒤편에 있다는 유일무이한 백제 정원 구경 가겠다고 뻘밭 같은 길을 헤치고 들어가서 바라봤는데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같이 온 분들은 비가 매우 거세져서 일찍 차에 들어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있었다면 그 느낌을 몰랐겠지요. 그치만 한편으론 공예 체험 부스 쪽엔 사람이 없어서 핸드폰만 만지고 계신 거 보니까 좀 짠했습니다. 단체 관광만 아니었으면 뭐라도 참여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자연재해로 인해 여행이 어렵다고 아예 안 가기보다는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서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산불 났던 강릉도 그랬고요. 이런 여행이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 하니까 한 번쯤 사람 없으니 오히려 좋아 하시고 특수를 노려보세요. 위험한 장소만 피하면 되니까요. 이번 여행 요일바 덕분에 생각나게 해줘서 갔으니 개미 눈꽃 발톱 때만큼은 고마워해드릴게요. 추천곡은 강경 도보해설에서 강경 출신이라고 찬양해주신 강부자님의 나이 더 들면입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게 사연이지. 방송 망치는 사연이 아니고 방송을 빛내는 사연. 오빤 백제 스타일. 백제 사연 언제나 환영합니다. 철진한 사연? 백제 사연에는 철이 없다. 사시사철. 이게 있었군요. 백제 세계유산 축전이라는 것이. 이거를 혼자만 알고 계시다니 저는 몰랐는데, 근데 진짜로 요번에 이 우리 백제 땅들이 다 비가 물난리가 나가들고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지요. 다 진짜 피해가 없었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려고 한다니까. 이게 기후 위기고, 또 이게 결국 사람들이 다 조금씩 괜찮겠지, 안 죽겠지, 이거 막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 다 철근도 빼먹고 막 괜찮아, 안 무너져 뭐 이러면서 뭐 대충 해놓고 그런 것들이 다 쌓이다 보면은 나쁜 일이 일어나고 한다니까요. 그게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끝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백제 백제 역사 문화지구. 그 맞아. 지난주에 제가 보령 가는 길에 서산 휴게소에 들러서 밥 먹은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헷갈렸는데 백제가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려고 했던 그 백제 무왕이 도읍으로 정할까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던 곳이 서산이 아니고 익산이었습니다. 서산은 서산마의 삼존불이 있는 곳이고 익산이 백제의 새로운 그 도읍 후보지였던 그 부여로 가기 전에 공주에서 어디로 갈까 하면서 익산도 개발을 막 하고 부여도 간을 보다가 부여로 갔죠. 그래서 익산에 말씀하신 왕궁리 유적이 이 무왕이 열심히 만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국립 익산박물관도 있군요. 그 다들 이 국립박물관들이 진짜 다 잘 해놨어요. 그리고 그 역시 국립이라서 유물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기본빵 이상은 해주기 때문에 국립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 익산박물관까지 우리 그 한성백제에서 비록 물러났지만 찬란한 꽃을 피웠던 백제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익산, 부여, 공주 한 번씩 가보십시오. 진짜로 이렇게 이런 피해를 입은 곳들에서 관광 이런 것들이 많이 오시면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제발 백제인이라면 공주, 부여, 익산 갑시다. 이 여행이나 관광지 이런 곳들이 진짜로 저는 그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쉬는 날을 피해 가지고 평일이나 막 비수기 때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일부러 차도 그러면 안 막히고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근데 그게 진짜로 좋아요. 그 뭐든지 사람이 문제인 것일까? 사람이 없으면은 세상이 평화로워지나? 그 사람 없을 때 보면은 진짜 기분 좋고 그 뮤지엄 산 아시죠? 뮤지엄 산 저기 어디냐? 원주 쪽에 있나? 거기도 저는 처음 갔을 때 되게 운 좋게 거기 가면 이제 뭐 볼 거라고는 그 일단 뮤지엄 산 건물이 있고 전시는 뭐 그냥 괜찮은 게 있을 때도 있고 그냥 별거 없을 때도 있고 한데 항상 있는 작품이 그 제임스 터렐 작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해서 티켓을 끊어서 들어가서 다 보는 코스인데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냥 주중에 갔거든요. 근데 진짜 운이 좋게 그 제임스 터렐 작품을 혼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게 들어가면은 막 함부로 막 보는 게 아니고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한 10명씩 한 팀으로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대별로 입장할 수 있는 건데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설명해주시는 선생님 한 분하고 해서 조용히 그 제임스 터렐 작품은 진짜 그 고요함과 그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게 그게 메인이거든요. 진짜 그거 혼자 보니까 와 대박.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뭐라 그래 그 오히려 이런 거꾸로 여행 가기 비가 엄청 쏟아질 때 오히려 여행 가기 뭐 그런 거 해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특수를 노리실 수도 있을 것이고 제임스 터를 잘못 가면은 코 고는 사람 그죠 그거
그게 진짜 어떤 환경에서 보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그 작품의 경험이 제가 그 이후에도 뮤지엄산에 몇 번 더 갔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봤던 그 혼자서 봤던 그 느낌은 그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막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막와오와 진짜 좋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막 사진 막 차각차각차각 찍고 막 여기도 봐봐 여기도 봐봐 이러고 그러면은 제임스 터렐이 그 지하에서 울고 있겠죠. 물론 제임스 터렐은 아직 그 살아 계시나? 그러겠죠. 그 작가가 슬퍼하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그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그런 망한 사연, 망한 이야기. 하지만 망했는데 오히려 잘 된 케이스네요. 이건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재미있는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을 방송에 내보내냐 내보내지 않냐, 방송을 망치냐 마냐, 그것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고, 월클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맞아. 그 평일에 관광지 같은데 가면 사람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평일에는 그 은퇴하신 그 돈 많은 그 은퇴 세대들, 그 이렇게 여유, 삶의 이제 휴식기, 여유 이런 걸 즐기러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저는 자주 여행지에서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인데 그래도 사람은 확실히 적기 때문에 평일에 이게 참 어렵죠. 연차라도 어떻게, 아니다,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땜빵 같은 거 안 되나? 알아서들 하시고. 프리랜서도 행복한 거는 아니에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 물론 막 그렇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사연. 귀쟁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3년째 다니고 있지만 학문에 대한 흥미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흥미가 있어서 공부한 건 세계지리 같은 사회탐구 영역을 열심히 했던 기억밖에 없고, 대학교를 와서도 대학교는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곤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 때 막학년 때는 학교를 거의 안 가고 학원이나 독서실만 다녔던 것 때문인지 미래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와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도는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등산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20살 넘어서 등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릴 때는 산을 올라가는 게 마냥 지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느낌이고, 산을 오를 때마다 건강해지는 느낌이라서 이제는 등산을 아예 하려고 여행 계획을 짜곤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한라산을 등반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는데요. 2년 전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또 다른 느낌이더군요. 힘들긴 둘 다 힘들었는데 확실히 이번 등반은 조금 수월한 느낌이었어요. 괄호치고 물론 갔다 오고 한 3일은 침대에만 있었습니다. 국내 등반은 물론이고 한국 3대산 등반 성공! 해외여행 가서도 산을 갈 수 있으면 가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연에서 배움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등산이나 신체 운동을 통해서 머리를 비움과 동시에 맑은 정신과 영감을 얻어가곤 하거든요.
뭔가 학문적인 거나 공부 같은 것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에 흥미가 없어서 쓸 게 없네요. 아무튼 자연을 통해 배움이 있다는 것을 주저리 얘기해 봤네요. 등산 최고 괄호치고 근데 더울 때 지리산은 가지 마세요. 우정, 사랑, 가족애가 박살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추천곡으로는 디깅하는 법 영상 보면서 찾은 명곡이 참 많지만 지금 듣고 있는 곡은 아이리스 템플의 타이푼입니다. 하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대학교를 가셔서 뭘 좋아하는지 정도를 찾으셨다고 그것이 바로 등산. 무슨 관련이지? 등산학과 같은 것에 가셨을까요? 그렇진 않겠지. 근데 대학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대학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너의 인생은 이제 앞으로 순탄할 것이고 모든 이 취직과 모든 것이 결정된다. 뭐 너의 그 학문적 그 탐구와 이런 것들과 어쩌고 뭐 스펙과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듣고 자라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그냥 그래서 뭐 대학교라는 게 약간 우리나라는 되게 막 대학교를 꼭 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뭐 가야지 하고 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또 요즘에는 대학교에서 굉장히 진짜 그 실용 어떤 그 사회의 일꾼이 되기 위한 정말 실용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뭐 그런 게 뭐 어쩔 수 없이 막 무조건 순수 학문이 막 좋고 막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좀 그냥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럴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은 저도 그 신문 방송학과를 갔는데 약간 그런 실용 바로 이제 필드에 내보내서 너를 그 한 명의 일꾼으로 쓰기 위한 그런 학문과 기술 이런 거를 배우고 있노라면은 이게 지금 시대에는 이거를 써먹을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되면은 어차피 또 아웃데이티드 돼가지고 못 써먹을 텐데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등록금을 이렇게 많이 낸다고 하는 좀 아까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기초 학문이나 순수 학문 이런 거를 공부를 더 깊게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철학적인 것들은 인문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과라면은 진짜 기초 과학이나 그런 것들은 뭐 어떤 상황이 돼도 계속 활용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더라도 그게 좀 더 등록금이 덜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대학생의 가장 그 뭐랄까요 메리트 가장 그런 것은 대학 도서관을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을 그냥 자주 사용하세요. 그런 그 복지가 없습니다. 학문에 대한 흥미가 없으면은 대학 도서관에서 등산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읽으시면은 그 또한 등록금을 본전을 뽑는 게 아닌가. 등산을 진짜로 뭐랄까 등산이나 이런 걷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이 이런 예로부터 몸이 설계가 되기로 걷고 몸을 움직이고 하면은 머리가 그래야만 활성화되고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산책을
종종 하곤 하죠. 특히 머리가 많이 고장난 상황에서는 산책을 해야 진짜로 좀 그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아, 이게 인간은 역시 생체 기계일 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산을 하면은 더 좋겠죠. 왜냐면은 이 그 등산이 장난이 아니더만요. 제가 인왕산을 한번 뭐 인왕산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 그런 산 아닌가 해가지고 인왕산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인왕산이라 하면 중간에 약간 뭐라 그러죠? 호랑이봉? 호랑이봉인가 뭐 그 약간 그 완전 정상 꼭대기 말고 그 전에 한 번 있는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허벅지 터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거기서 그 포기하고 하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못 올라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 인왕산 정도면은 서울에서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기 좋아요. 이래가지고 그 등산을 이렇게 쉽게 보고 갔다가 그 호되게 당하고 나비처럼 지쳐 돌아왔는데, 심지어 그 악자 들어간 산들은 진짜 험준한 산이라고 하잖아요. 뭐 관악산, 뭐 북악산, 네. 그런데 가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등산은 일단 초보 코스부터 좀 단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종종 올라가던 그 초보산이 하나 있거든요. 안산이라고, 경기도 안산시 말고 그 인왕산 옆에 있는 꼬마산 있어요. 걔는 한 30분이면 올라가는데, 거기도 그냥 한 중간까지는 한 중반에서 한 65%, 70% 정도까지는 그냥 완만하게 그냥 산이다 이러고 올라가다가 계단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좀 각도가 올라가서 그 계단을 딱 올라가면은 저의 체력으로 딱 이제 숨이 차고, 와, 여기까지다 하면서 허벅지가 빵빵해지고 딱 기분이 좋은 초보용산. 거기도 올라가면 되게 막 그 주변에 이제 뭐 홍은동, 뭐 저기 은평구 저기, 그리고 또 멀리까지 보여요. 거기도 뭐그 롯데월드 타워도 보이고 한강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기산이 하나 있고, 아차산이 아차하면 올라가는 정도로 괜찮다고. 오, 아차산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차산은 저희 집에서 좀 반대편이라 가지고 한번 그 날 잡고 가봐야겠습니다. 아차산이라 함은 또 우리 백제 영토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고구려 녀석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차산에서 강 건너면은 백제 땅이잖아요. 한성 백제잖아요. 그래서 아차산에다가 고구려 녀석들이 그 진지를 치고 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쵸? 거기는 약간 고구려 땅 느낌이에요. 고구려 대장간도 있잖아요. 그 밑에 구리 쪽 가는 길에. 그래서 이 적군의 그 아차산성을 제가 한번 정벌하러 가야겠습니다. 귀쟁이님은 그래도 사연 쓰신 거 보니까 산 좀 타시나 봐요. 오, 산 좀 탈 줄 아는 놈인걸? 한국 3대 산의 등반을 성공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진짜 등산을 뭐라 그럴까, 적성, 좋은 취미와 적성과 특기를
발견하신 것 같아서 좋네요. 사실 사람이 사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가 한 개만 찾아내는 것도 인생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천곡은 어떤 곡을 선정을 하였느냐?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에서 제가 말씀드린 디깅하는 법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따라 하셔가지고 명곡을 많이 찾으신 귀쟁이님이 보내주신 추천곡 아이리스 템플의 타이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명품 방송, 명품 교양 방송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제가 말하는 대로 살면은 손해는 안 봅니다. 이렇게 좋은 곡도 찾아오시고 아이리스 템플의 타이푼 오늘의 추천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는 맥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 나와주세요. 자,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순서는 뭔가요? 사연까지 다 읽었고 그 다음 순서는 뭐야? 그지? 뭐라고? 몸 닦는 거야? 다음 순서는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자, 2023년 6월 달에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들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2023년 6월의 요들송 다음 곡 바로 또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클라크의 알료샤를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이 사운드를 가지고 분위기를 잘 풀어낸 그런 것을 들을 수 있지요. 되게 뭔가 멜로디라든지 이런 뭐랄까 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뾰족뾰족하고 톡톡 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가는데 이 사운드 음향을 가지고 쥐었다 폈다 들었다 놨다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톰 요크 느낌, 톰 요크 솔로 전자음악 그런 것들의 분위기도 확실히 있어 보이고 일단 이 곡에서 하하 흥미롭네 정도로 흥미로운 점은 스네어가 없다는 점이죠. 이렇게 계속 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 요걸로 그냥 계속 가는 꿍꿍꿍꿍 땅꿍꿍꿍 땅꿍 이런 식으로 경박하게 가지 않고 그냥 잘 참으면서 가는 다시마가 바닷속에 살잖아요. 물속에 사는데 바닷물이
다시마 우린 국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시마가 참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더 댄서블하게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킥을 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막 흥겨워지면 막 꿍빡 꿍빡 하다가 흥겹다 이러고 막 꿍칙박칙 꿍칙박칙 이렇게 막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이 뽕스러운 사람들의 그 습성인데, 이거는 다시마처럼 꾹 참고 이 고매함을 약간 유지해 간 것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곡이 진행하면서 뭔가 뭐 보컬이라든지 아니면 뭐 악기 트랙들에서 리버브를 넣었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넣어가지고 뒤로 소리들이 다 빠지고 약간 흩어지고 그러다가 선명해졌다가 리버브 싹 빠지고 빼가지고 다시 선명해졌다가 이런 것들을 잘 쓰는데, 그게 리버브라는 것이 공간의 울림을 재현하는 이펙트란 말이죠. 그 말인즉슨 리버브가 큰 공간은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를 사실 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소리일지언정 리버브가 크면은 공간이 커지고 소리가 멀리 있다라고 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심리 음향이란 것이죠. 그래서 악기가 우리가 듣는 이어폰이나 스피커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악기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그리고 그 공간이 달라지는 것이죠. 리버브가 달라진다는 거는 공간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리버브가 잔뜩 들어있는 상태였다가 갑자기 싹 다 빼버리고 바로 귀 앞으로 뿅 온다. 그러면은 공간이 달라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신이 퍼뜩 들죠. 그런 식으로 그런 긴장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2분 51초에 이제 갑자기 막 그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이렇게 막 그 하는 막 16비트 노이즈 아르페지에이터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박해지죠. 그러면서 3분 3초에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가 있습니다. 이런 그 점잖은 사람이 쓸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그 보통은 이런 사운드를 그 하드 트랩이나 하드 스타일 이런 장르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스크리치 사운드, 그런 것이 있거든요. 3분 3초에 하는 항이 맥스야 너무 시끄러운 소리야? 맥스가 항의를 하는, 아무튼 제가 이런 그런 소리가 들리면 속이 시원하고 좋아하는데, 3분 3초에 그런 사운드를 왠지 넣은 점, 거기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점점 그 뒷부분에서 막 달리면서 이 노이즈에 또 리버브가 점점 막 커지면서 이 공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약간 가성으로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다가 공간이 점점 넓어져가지고 거의 막 그 우주만한 공간으로 가는 그런 그 심상, 그런 게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래서 클라크의 알리오샤 들어봤고요. 이분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거 그 우리 막 이비인후과나 안과 같은 데 가면은 원적외선 온열기 같은 거잖아요. 이거 이거 얼굴에다 이렇게 계속 쐬고 있으면은 저
모양대로 약간 얼굴이 타가지고 문신처럼 될 텐데 요즘 애플워치를 야외에서 오래 차고 다니면은 손목에 애플워치 자국이 남듯이 이런 거 촬영할 때는 빨리 찍고 그리고 또 이걸 또 눈으로 직접 보면은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곡 듣고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이작 비리트로 앤드 더 레일 어벤던의 하도 딜리 피처링의 와이알라 였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외국어라서.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찾아보았는데 이 아이작 비리투로 이분은 가나의 실로폰 마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더 레일 어벤돈이라는 사람은 소니 존스라는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이고요. 노래를 부른 와이알라 이 사람도 가나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와이알라라는 말은 여기 이 모국어인 시살라 방언으로 행위자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와우. 위키 백과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음악을 들어보았는데 요 비트 있잖아요. 이렇게 쿵쿠쿵쿠쿵 딱쿵쿠쿵 쿵쿠쿵쿠쿵 딱쿵쿵 쿵쿠쿵쿠쿵 딱뚱뚱 쿵쿠쿵쿠쿵 딱뚱뚱 이런 거. 요거 요전에 들었던 제네비에브 알타디 곡 거기서 제가 이렇게 빠른 듯한데 하프 비트로 반박자인 후드룩 빡빡 하는데 느린데 그런 비트라고 했던 그거가 요거 비트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약간 아프로 비트 아프리카 계열의 그런 비트인 것 같고 우리가 또 뭐랄까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계속 탐구해 나가고 또 이 팝 씬에서 새로운 거를 원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거 없나 기웃기웃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런 전통 음악들 지역의 음악들 이런 것들을 또 많이들 가져오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런 매력이 있는 음악이고 이 아이작 비리투로 이분이 실로폰 연주자라고 한 것을 알고 들으니까 이 곡에서 실로폰이 특별하게 들립니다. 이 왼쪽 트랙에서 이 실로폰 소리가 나는데 실로폰도 우리가 보통 아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퀴즈 대회에서 땡 치는 그런 거 말고 도미솔 전국 노래자랑용 도미솔도 있는 실로폰 말고 진짜 연주용 실로폰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엄청 크고 실로폰 연주자들은 이 봉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손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막 뭐 기본 4개 가지고 양손으로 연주하고 뭐 아무튼 뭐 가능하다면 뭐 한 손에 3개, 4개씩 해가지고 울버린처럼 해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음까지 연주하고 하는 실로폰의 세계도 굉장히 깊은 세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들어보니까 실로폰 소리를 유심히 듣게 되는 것 같네요.
다시 들어보실 때는 이 실로폰 마스터가 연주하는 실로폰 뭔가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또 이 외국어 우리가 그 한국에서 가나 학을 뭐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 가나의 이 시살라와 와얄라 방언 뭐 이런 거를 우리는 뜻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음악이란 만국 공통어다. 음악은 그래서 뭐 사실 저는 한국 음악도 가사를 거의 안 듣기 때문에 그냥 그 음가가 있는 그냥 어떤 이렇게 음절이 분리되어 있는 약간 모르는 말처럼 그냥 사운드로만 듣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런 다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이 특유의 발음이라든지 분위기들이 또 특색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랑스 힙합을 조금 찾아봤는데 이 프랑스어로 하는 랩은 또 그 느낌이 굉장히 이 황싱정홍홍펑펑 이런 느낌이 또 간지가 나더라고요. 독일 힙합도 여러분 독일 힙합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언어가 가지는 특색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언젠가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한국 밴드들 뭐 이런 한국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진출하려면은 영어로 가사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약간 결과론적일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저거 에이전시가 일을 잘하면은 한국어로 하든 뭐 저거 뭐야 무슨 나라 말로 하든 간에 에이전시가 일을 잘하고 글로벌리한 그런 그 뭔가 이런 전략과 파워가 있다면은 해외에 나가는 게 언어 때문에 뭔가 이렇게 걸리거나 뭐 그런 일은 없다. 뭐 물론 이제 영어로 해서 그 이 가장 거대한 시장인 미국, 영국 시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리스너가 많아지긴 하겠죠, 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네이티브가 아닌데 영어로 가사를 쓰거나 뭐 영어 발음을 하거나 그런 것이 오히려 좀 거꾸로 생각해봐도 약간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누가 너를 쳐다본다. 너는 꽁처럼 건강하다. 뭐 그 노래 아시죠? 하지만 가끔은 뭐 힘들 때도 있다. 오 그대와 춤추자 그거.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죠. 뭔가 약간 어색한 그 영어 표현과 어색한 그런 걸로 하면은 그게 뭐 웃겨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되게 막 진지하고 막 이렇게 깊은 싱어송라이터인데 하지만 뭐 사랑은 어떤 돌처럼 힘들다 뭐 쉬울 때도 있다 오 꽝처럼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이 1세계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동양의 이 언어로 그런 감성과 정서를 노래한다면 더 그게 더 뭔가 유니크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뭔가 1세계를 다 따라가야 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것을 역시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가나의 이 느낌을 또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뭐 가나 원주민 선생님들은 이 찐 가나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가나 음악이냐 이거 다 이렇게 팝 시장에 내보내려고 팝 느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건 서양 음악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세상에 찾아보면은 굉장히 이런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음악들이 또 새로운 것을 일깨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 딜리라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잖아요. 뜻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음악은 듣고 느끼고 들어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음악을 알게 된다면 디깅하는 법. 그러면은 이 아이삭 비리투로라는 이 사람은 또 다른 곡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이 와이알라라는 가나의 싱어송라이터. 그럼 가나 싱어송라이터 씬은 어떨까? 찾아보고 와이알라랑 협업한 사람들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가나 음악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또 그런 거를 몸에 체득해서 나도 모르게 내 음악에 녹여내면은 이 사람 음악 뭔가 새로운데? 그런 게 또 될 수 있겠지요. 맥스 밥 아까 조금 전에 먹었는데 음악 나올 때 먹었는데 방송 끝나면은 또 먹자. 자,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곡은 김나은의 명상 피처링에는 빵우. 김나은 여러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의 명상 피처링 빵우 듣고 왔습니다. 김나은 씨는 아실 분들은 아실 트램폴린 밴드 트램폴린의 기타리스트였었지요. 파라솔도 활동하시고 트램폴린에 아직도 활동을 하시나? 요새 뭔가 이렇게 잘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그 밴드를 하던 때 아주 진짜 날리던 슈퍼스타였는데 너무 좋은 밴드이지요. 아무튼 거기서 기타를 치시던 김나은 씨의 그 2018년부터 싱어송라이터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피처링의 빵우 이분은 대만의 그 싱어송라이터. 그래서 요 곡에서 일단 앨범 커버가 너무 귀엽고 웃깁니다.
웃긴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의도인지도 모르겠고 요일바 기준으로 이런 것이 좋은 디자인이다. 알 수 없지만 물음표가 일단 생겨나는 그런 점에서 좋고, 이 음악이 굉장히 뭐랄까 되게 이렇게 헝 말로 표현을 헝 하는 느낌인데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헝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면서 가벼운 느낌이지만 굉장히 역시 이 관록에서 느껴지는 그 오히려 이렇게 편한 것을 잘 만드는 거 또한 그리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곡에서 특히 좋았던 부분은 그 앞부분에 김나은 씨가 노래를 다 마치고 플룻 솔로 같은 것이 나온단 말이지요. 퐁퐁퐁 퐁퐁퐁퐁퐁퐁 하면서 이 록 음악에서 플룻이라는 악기, 이거는 사실 약간 유서 깊은 그 조합이기도 합니다. 아주 옛날 1960년대, 70년대 정도 그 제스로 툴이라는 그 고대적 밴드가 이미 그 플룻을 아주 그 록 밴드에서 이렇게 호로록 호로록 하면서 불어제기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것으로 이제 이 록 음악과 플룻은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조합이고, 여기서도 이 그 제가 표현을 잘 이렇게 헝 하다라는 그 느낌, 그 헝한 느낌에 플룻 소리도 약간 혹혹혹혹 하잖아요. 혹혹 그 헝하는 느낌이 설명을 왜 나 음악가가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해. 너무 이런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좋게 들리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 가나 음악 들으면서 이 언어가 주는 이 느낌,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이 대만의 싱어송라이터, 아마 가사를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뭐 1절과 2절이 비슷한 가사를 부르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아예 다른 말 아니에요? 뒤에는 막 살벌한 말 막 이런 거. 아마 비슷한 그런 궤로 부를 텐데, 이 한국어와 이 대만 사람의 말, 한국 사람의 말과 대만 사람의 말, 이게 앞부분 뒷부분이 대비가 되면서 또 다른 느낌,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나지요. 굉장히 다른 언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오는 혹혹혹혹 플룻을 기점으로 나눠지는 그 상반된 느낌, 어떻게 보면은 헤어질 결심 같은 느낌, 만추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김나은 씨의 솔로 활동도 굉장히 좋구만 하고, 오랜만에 마주쳐서 또 근황을 알게 된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나은의 명상 잘 들어보았고요. 고양이 잘 들었냐? 그래. 맥스는 동그란 음악을 주로 좋아하거든요. 동그란 음악이란 무엇이냐? 동글동글한 소리가 나는 음악들. 제가 하는 EDM은 그 뾰족뾰족하고 찢어진 음악이죠. 동그란 음악은 이런 거. 홍홍홍 몽실몽실. 맥스
맥스가 좋아하는 음악들 오늘 많이 있어. 응, 잘 들어봐. 자, 그래서 다음 곡 동그란 음악 또 들어보겠습니다. 케빈 몰비의 Five Easy Pieces Revisited 듣고 오겠습니다. Take me back when I could play five easy. 케빈 몰비의 Five Easy Pieces Revisited 아주 아름다운 동글동글한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 앨범 커버도 5개의 사진을 잘라서 이어 붙여가지고 어떻게 한 그런 커버이지요. 그래서 이 곡은 일단 굉장히 진짜 야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음악이란 메인 테마가 딱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변주와 발전 이런 거를 해 나가는 또 그런 작법이 있지요. 처음에 딱 듣자마자 이 왼쪽 채널에서 약간 플룻 소리 같지요? 플룻 같은 소리인데 뚜루루루루루루루 하는 곡에 플룻을 굉장히 로우파이하게 뭔가 이렇게 뭐 샘플링을 했는지 아니면은 플룻 사운드가 나는 어떤 뭐 멜로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악기 뭐 신디사이저라든지 그런 것이든지 아무튼 간에 그런 로우파이한 플룻 소리 같은 것이 이 중간중간에 피치가 이렇게 휘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 이 피치가 불안정하고 이렇게 떨리고 그게 이제 망한 컨디션의 그 진짜 로우 파이가 아니라 약간 똥파이 정도가 되는 테이프 머신들 뭐 그런 아날로그 재생 기기들이 컨디션이 망했을 때 나는 그런 소리들이거든요. 그렇게 막 테이프 뭐 연주하다가 씹히고 튀고 아니면은 이게 아날로그 장비들은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야 음이 높이가 일정하게 나는데 그게 일정하지 못하면은 와우 앤드 플러터라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불안정할 때 속도가 이렇게 빨리 감기다가 느리게 감기다가 하면은 음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그런 것이 생기죠. 그게 와우 앤 플러터 현상인데 그런 거를 뭐 실제로 테이프 머신에 망한 테이프 머신에다 돌렸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펙트를 냈는지 해가지고 그런 사운드를 낸 것에서부터 벌써 이 로우파이 함으로 먹고 들어가는데 그 테마 그 멜로디를 맥스가 설명해봐. 그렇구나. 와우 앤 플러터라고? 야 많이 한다. 그런 테마를 끝까지 계속 깔면서 쭉 가는데 요 발전을 어떻게 시켰냐? 맥스야 어떻게 했어? 아, 확신에 차서 말하네. 너가 끼어들어가지고 조금 헷갈린다. 예. 아무튼 그렇게 쭉쭉 가다가요. 2분 1초에 갑자기 분위기가 한번 바뀌는 부분이 있죠.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평화롭게 가다가 갑자기 그 노래 아시죠? 동요 중에 그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그거 화투 치고 놀아요 그 밝은 얼굴로 하다가 중간에 단조되면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막 10만 원이 왔다 갔다 100만 원이 왔다 그 부분 그러다가 다시 밝아지잖아요. 그런 느낌. 그 2분 1초에 갑자기 분위기가 휙 바뀌었다가 야, 왜? 휙 바뀌었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요. 딱 그 2분 18초에 다시 휙 돌아오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좀 극적으로 분위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되게 거기서 감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맥스가 저를 막 자꾸 불러가지고 심심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돌아올 때 굉장히 감동 둥두둥둥 빠 하면서 다시 이 원래의 평화로운 분위기로 돌아올 때의 그 뭔가 이 고난과 역경을 다 끝내고 이렇게 좀 하고 한숨 쉬면서 차 이렇게 릴렉스 되는 기분. 그러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처음에 그 이렇게 혼자서 솔로 악기로 나오던 그 플룻의 그 불안정한 플룻, 똥 음질, 똥 로우파이 플룻 사운드가 뒤로 가면서 이 찐 스트링, 이 현악기들이 중주를 하는 것, 그것으로 이 원래 테마가 쭉쭉 지속되면서 뒤로 갈수록 그 이 환희를 향해 간단 말입니다. 그 구성을 한 것이 처음에는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고독하거나 이런 좀 아련하거나 그런 느낌이 이 고난과 역경을 겪고 빗방울이 뚝뚝뚝뚝 10만 원이 왔다 갔다 100만 원이 왔다 갔다 울상을 짓다가 그 다시 밝아지는 그 한편의 어떤 그 풍경이나 서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이 아티스트와 이 앨범을 제가 아직 그 디깅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들으면서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쭉 들어봐야겠네요.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곡, 또 평화로운 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 모지리? 설마 사람 이름이 에밀 모지리? 이런 불효막심한 녀석이 에밀레? 어떻게 읽어야 돼? 에밀 모스리 My Greedy Heart 듣고 오겠습니다. 에밀 모세리라고 읽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에밀 모세리의 My Greedy Heart 들어보았습니다. 방금 찾아봤는데 이 아티스트가 영화 음악, 뭐 드라마 음악, 뭐 이런 거를 작업을 많이 했더만요. 그리고 미나리의 음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미나리 영화를 안 보긴 했는데, 뭐 그 미국의 그 이민휘 같은 그런 아티스트일까요?
아무튼 영화 음악, 필름 스코어링 뭐 이런 것과 이런 인디 록, 팝 이런 것을 하는 아티스트이고 이 앨범 커버가 일단 마음에 드네요. 약간 그 햇반 던지는 에미넴 짤방이라든지 그런 느낌도 나고 뭐 뭔지 모르실 텐데 제가 그냥 어쩌다가 인터넷에서 줍게 된 짤방인데 그 자료 화면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에밀 모세리의 이 곡 일단 제가 그 이런 인디록, 인디팝이라고 그 보통들 통칭하는 이런 이쪽 음악들을 어쨌든 예로부터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이런 음악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그 인디록이라는 말이 뭐 이제 인디펜던트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 이 자본과 그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만들었으면 다 인디펜던트 음악이라고 부르는 게 맞긴 하겠지만 또 이런 장르 구분해서 그냥 통칭적으로 인디록이라고 한다라면은 약간 이런 좀 레프트 필드 그 주류 장르에서 좀 벗어나서 희한하다 이 녀석 이런 경우에 인디라는 말을 붙이곤 하지요. 그래서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말이지만 인디팝, 인디록이 좋은 이유는 희한해서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거를 인디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뭐 좀 앞뒤가 그 꼬리를 물고 있는 뱀 같은 모양새의 말을 제가 해버렸네요. 아무튼 그 이런 희한한 점들 이거를 저는 사랑하고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되는데 이게 그냥 들으시면은 그냥 이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만든 팝이네라고 생각하시겠지 수 있지만 희한한 것들을 한 점은 이 보통은 이제 전통적인 그 포크 뭐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한 어쿠스틱 언플러그드한 음악들은 언플러그드라는 말이 뭡니까? 플러그를 꽂지 않은 거, 전기를 쓰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뭐 모든 것이 허용되는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아니고 그 뭐더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된지도 벌써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노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잘 들어보면은 그 극점의 서브 베이스를 쭉 깔아놨어요. 처음에 뭔가 그 굉장히 그런 그 약간 살짝 퍼지한 극저음의 서브 베이스를 살짝 깔아놨다가 내가 언제? 이러면서 중간에 그냥 쑥 뺐다가 또 이제 1분 10초 정도부터 비트가 드럼 퍼커션 비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 드럼의 음질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약간 날것의 녹음 상태, 그런 로우한 되게 제대로 멀쩡히 하이파이하게 녹음한 그런 진짜 팝스러운 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좀 약간 이런 언더그라운드 인디펜던트 뮤지션들이 차고에서 녹음했어요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드럼 사운드와 함께 또 그 퍼지한 그런 극저음 부분 근데 또 그게 베이스가 깔리는 건 줄 알았는데 뒤쪽으로 가면은 기타 사운드도 쬐끄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거 기타였네? 라는 느낌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 마냥 동글동글하지만은 않은 그런 약간 날이 서 있는 것을 잘
이렇게 은근슬쩍 섞어가지고 이런 약간 특별한 희한한 느낌 괄호치고 그냥 이제 통상적으로 인디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음악이다. 좋은 예술이란 항상 새로운 것을 실험하고 실험이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느낌을 주고 물음표를 주고 그러면은 좋은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밀 모서리의 My Greedy Heart 들어보았고요. 요일바가 6월 달에 좋게 들었던 음악들. 자, 이제 게임하느라 이번 달에는 지난달이지요? 음악을 많이 듣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역시 그래도 엄선해서 가져왔고 이 마지막 곡이 되었습니다.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6월의 요들송 마지막 곡은 제임스 빈센트 맥모로의 카발리어입니다. 앨범 커버도 이 수채화로 그린 아주 평화로운 느낌이 있고 요즘 저녁에 하늘 색깔이 약간 이렇지요? 사실 이거는 6월 달에 좋게 듣기도 좋지만 딱 진짜 7월, 8월 달에 좋게 들으면 참 좋겠다. 또 들어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요들송 마지막 곡으로 제임스 빈센트 맥모로의 카발리어 듣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곡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재미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망함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이런 날도 있어야지요. 맨날 사람이 낙천적이고 깔깔깔 재밌기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감사드리고 이 곡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 여러분도 잘 주무시지 말고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일바라기 여러분 오늘도 꿈 깨요.